자위와 성관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위 시간이 성관계 시간과 이제 연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일단 책을 보면 연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는 어떠냐? 대부분의 경우는 자위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하고요. 성생활을 했을 때는 전혀 사정을 못하는 지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반대로 사정이 원래 빠른데 자위할 때는 조금 조절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놀랍게도 별로 연관이 되진 않는 그러면 자위 시간이 짧아도 충분히 성관계 시간이 길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자위하고 성기능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위를 많이 하면 성기능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성기능의 호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위 자체는 성기능에 어떤 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위를 하면서 죄책감이 너무 심하다, 수치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실제 성관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위를 또 너무 격렬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했다거나 실제 진례 삽입할 때 부드러운 윤활유 되는 성생활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방법으로 자위를 했다 그러면 사정도 안 되고 성관계할 때 느낌도 별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진 않다. 좀 어렸을 때 자위를 많이 하면 나중에 관계 시 잘 못 느끼나요? 막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물어본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1일 자위 네. 괜찮느냐? 우리 답은 뭐였죠? 괜찮다였죠. 근데 1일 자위는 누가 많이 할까요? 어릴 때 많이 할까? 늙어서 많이 할까요? 어렸을 때 많이 하겠죠. 어려서 많이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네.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죠. 나만 되게 많이 해서 이거 나중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도 많이 했는데 잘 된다고요. 자위 후에 보안 핏줄이 두꺼워지는데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게 자위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혈액이 다 몰립니다. 방광 쪽에도 가고 전립선 쪽으로도 몰리고 성기로도 몰리고 고환 쪽으로도 피가 다 몰리게 되기 때문에 뭔가 핏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도드라지게 팍 튀어나왔다. 보안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관, 경계정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경계정맥류가 있어서 그럴 확률이 있어요. 경계정맥류라고 하는 질환은 왼쪽 보안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많이 튀어나온 것 같다. 이런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 그러면 병원에 와보셔야 돼요. 아, 병원에. 전개정맥류는 이제 되게 흔하거든요. 네네. 10에서 15%, 10명에 1명 이상은 전개정맥류라는 게 있는데 임신하는데 약간 영향이 되는 정자의 그 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거나 보안 통증 원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그런 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요소입니다. 물론이죠. 내 아들의 자위를 몇 살 때부터 용인해야 하나요? 아들에게 올바른 자위법을 가르쳐주는 게 맞나요? 근데 이건 진짜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거리일 것 같기는 해요. 자위가 불법인 나라는 한 군데도 없고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2차 성징이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가 오잖아요. 성기가 커지고 털이 좀 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성욕이 생기고 자위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보면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인데 어떤 친구는 막 털이 다 나고 성기가 음경이 된 친구들도 있고 네. 아직도 아기인 경우도 있거든요. 양쪽 다 비정상은 아니에요. 네. 나이 제한은 없다. 나이보다는 어떤 과정에 있느냐가 2차 중요하고 성징의 과정. 아들이나 딸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위를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인지를 해야 되고 너 자위가 뭔지 아니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해도 좋은 상황이 되겠고 우연히 자위하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얘 뭔 씨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트라우마가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른 자위란 무엇인가? 너무 과격하게, 너무 압력을 주거나 너무 세게 비빈다거나 이런 마찰, 압박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유도해서 하는 방법은 피해야 됩니다. 맨손으로 하고 이날짜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 권장을 하고요. 네네. 우리가 성교육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도 혹시 아들이 있죠. 있으신가요? 저도 말 나온 김에 오늘 집에 가면 좀 더 물어볼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몽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좀 상반된 두 가지 댓글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4번씩 몽정을 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몽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에로틱한 꿈을 꾸는 게 전체 꿈을 꾸는 거에 한 8% 정도는 그런 꿈을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뭔가 오르가즘까지 오르는 꿈을 꿨다 그러면 사정을 하게 되는 건데 청소년기에는 보통 3주에 한 번 정도 꼴로 평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안 하는 건 뭐냐? 정상적인 사람 10%에서 20% 정도는 평생 몽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행히 정상인이었군요. 예. 좀 많이 하시는 분은 약간 내원하시는 게 좀 좋아요. 내원해서 상담을 해볼 필요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 경우가 많고 신경 전달 물질에 약간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검사를 좀 어떤 걸 저희 주로 확인하시게 되고 어떻게 좀 치료가 진행되게 되나요? 몽정뿐 아니라 성관계나 자위나 이럴 때 아니면 일상생활하는 데도 사정에 문제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상시에도 살짝만 자극이 돼서 사정을 해버린다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류에 사용할 수 있는 계통의 약을 저용량으로 매일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해볼 수 있어요. 조루 약간 성향이 있으신 분이 잦은 몽정으로 이어지는 보셨던 거군요. 예.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첫 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우리 몸이나 질환이나 성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잘 정리해가지고 물어봐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찾아올게요. 힘들었다. 오랜만에 사정을 하면 정액이 노란색입니다. 정액에 젤리 같은 게 섞여 있어요. 정액에 피가 섞여 나와요. 사정 시 정액이 물대포 마냥 멀리 나가는 건 어째서인가요? 멀리 안 가고 꿀렁꿀렁 하는 건요?